내시경을 재활용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있는 곳은 어디든 수준 이상의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의사들의 솔직한 의터뷰의 김인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장을 책임지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성준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보건병원 소화기내과 이성준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준 부장 모시고 소화기내과의 핵심이죠. 이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어떤 검사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마디로 저희가 여태껏 수술적인 방법 말고는 볼 수 없었던 위, 식도, 십이지장 그리고 대장과 직장을 직접 길다란 간에 고성능의 카메라와 그리고 조명을 밝혀서 이렇게 직접 안을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이전에 조영술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위와 대장을 볼 수 있었던 방법에 비해서 확실히 직관적이고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이자 또 조직의 채취라든지 또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어떤 급성 질환을 예방하고 진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우리 본원의 소화기내과 이 내시경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영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보이고 주로 아까 소개하셨던 게 이런 이제 관으로 돼 있는 그죠?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질병의 환자들에 대해서 내시경 검사를 실제로 권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위내시경이라고 얘기하는 상부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말하는 이제 결장경 검사가 실제는 조금 다른 목적의 검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위암이나 위장질환을 예방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보통 위내시경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 위내시경은 실제 어떤 소화기 증상들,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불편감, 그리고 속쓰림, 이런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구토라든지 토열이나 이런 중증 증상까지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를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그 위암의 유병률이 세계에서도 10위권 안에, 남성분, 여성분 통틀어서 이제 위암, 대장암 이런 소화기암의 유병률이 5대암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매년 포함됩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검진을 필두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40세 이상의 인구, 그리고 위암이나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주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또 이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중증 증상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 환자분한테 권고를 하지만 가장 핵심은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암, 종양, 이 예방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매스컴에서 자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라든지 완치율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일반 분들도 많이 익숙한 단어일 수 있고요. 그 중에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이 대장암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위암은 이제 염증과 그 암의 경계가 내시경으로 봤을 때 조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험 증상으로 의심이 돼도 내시경을 권하는 이유가 암을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데 반해서 대장은 대장의 상피에서 용종의 형태로 자라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그 흔히들 선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종에서 약 10에서 15% 정도가 한 3년에서 10년 사이에 자라나면서 암성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새싹처럼 자라나는 자그마한 용종들을 한 2년에서 4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실제 암이 생길 이유가 없고 그런 이유로 한 90% 가까이도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대장암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바로 다리에 힘이 풀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에 하부 장관에 문제가 있겠거니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은 입을 덮고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 꿀팁이 되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내시경을 하시기 전에 이제 위를 할 것인가 대장을 할 것인가 차이가 나는데, 위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8시간 정도의 금식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8시간 금식을 잘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날 건더기가 많은, 야채가 많은 음식을 좀 드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당뇨라든지 혹은 위에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위에 배출 속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날 점심에 가벼운 죽을 드신 뒤에 점심 이후부터 금식을 해주시면 다음날 아침 검사에 특별히 음식이 남아있는 경우. 괜히 검사를 앞두고 있으면 배가 더 고픈. 그렇죠. 구독! 좋아요. 오늘도 여지없이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환자군도 많고 궁금한 분도 많은 이런 소화기 영역이기 때문에 질문이 5가지나 되는 것 같습니다. 내시경 전 물은 왜 못 마시게 하는 건가요? 자, 금식은 아까도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더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 거를 조금 자제하자 말씀을 또 하신 가운데 환자분들 그러면 건더기가 아닌 거는 많이 먹어도 되나? 뭐 금식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물이 아닌가? 사람이 물은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8시간 동안을 물도 안 마시고 하면 뭐 의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실제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검사 전 한 3시간 전부터는 물을 금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물은 이제 위에서도 흡수가 어느 정도 되고 쉽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위에 많이 고여있지는 않지만 3시간 이내에 물을 드신다 하면, 저희가 진정내시경을 하는 걸 많은 분들이 마취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진정내시경은 저희가 잠깐 잠드시게 하는 거지 마취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다가 혀를 눌리거나 이럴 때 구역질이 나오죠. 구역질이 나올 때 이제 위액이 상당 부분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게 되는데, 마신 분들은 거슬러 오르면서 기도로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할 목적으로 적어도 검사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는 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용종은 발견 시 바로 제거가 가능한 것인가요? 흔히 말하는 선종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 용종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넓적한 혹인지 아니면 그 버섯 목처럼 길쭉한 혹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일단은 1cm 미만의 혹들은 암성 변화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용종 절제술이 가능한 병원이고 그거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분이 계신다면 바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병원 같이. 네, 저희 병원처럼 이렇게 설비가 돼 있고 용종 절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다 제거가 가능한데, 제거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2cm 가까이 되는 혹들은 저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 암성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술을 해서 지혈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시술상에서 근층에 침범이 의심되는 유착이 관찰되거나 하면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건드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면 기억력이 빨리 감소하나요? 이거 되게 자주 듣는 질문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진정약이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뭐냐면, 이제 신경계에 작용하는 음성의 역할을 증폭시켜 주는 겁니다. 그 검사 시점에서 기억을 흐릿흐릿하게, 왜 자다 깨다 한 느낌으로 짱깐짱깐은 기억이 나는데 전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또 더 중요한 건 좀 불쾌했던 느낌을 저희가 지워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은 보통 한두 시간 이내에 다 소실이 되고, 대부분 이제 소아들한테도 사용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어린애들한테 머리 나빠지는 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그 잔여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은 검사를 하신 당일 한 6시간 이내에는 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휴식하시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좋은 내시경 실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목적 있는 질문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또 PR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수 내시경실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비단 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유명한 병원들은 다 그런 제도, 대한소화기학회와 내시경학회에서 이제 주도하는 그 인증인데, 보통 이제 내시경을 하는 의사의 어떤 경험과 자질, 시경 그 실의 설비라든지 소독이나 장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시경을 운영할 때 적절한 진정과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감시, 그리고
환자를 휴식하게 하고 깨우는데 필요한 어떤 일정 절차를 잘 준수하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매년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하고 있는데, 우수 내시경실 인증이 있는 곳은 어디든 어느 수준 이상의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내시경 소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내시경을 재활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남이 썼는데 난 불편해서 1등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 1번을 해달라고, 네. 이거 새 걸로 해달라고. 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나면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염이 됐다 생각하고 5단계에 거쳐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겉을 깨끗하게 식혀주는 전세척,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시경 장비가 구석구석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모되는 부분에 대한 분해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안에를 세척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고준위 소독약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일정 시간 담그고 기계적으로 자동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헹굼과 건조를 통해서 네. 안전하게 일정 시간 소독이 완료된 장비를 다시 쓰고, 뭐 저희 병원만 해도 이 스콥이 무려 한 10몇 개가 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독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내시경을 수술과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수술은 우리 신체 안에 직접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무균적이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수술방에 뭐 내시경은 음식을 먹고 외부의 어떤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와 연결된 통로가 항문까지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수준의 소독이 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시면 오염이라든지 감염으로 인한 불편이나 이런 거는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수 내시경실의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션이 이 소독에 대한 이 부분이 소독에 대한 가장 부분이기 중요한 때문에 부분입니다. 믿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은 우리 소화기내과 이성준 부장 모시고 찍어봤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 처음 찍으시는데 너무 어떠십니까? 긴장이 됐습니다. 긴장이 전혀 안 되는 목소리던데. 그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다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